마음챙김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현재의 순간에 아무런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 정진하며 연민의 시선으로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이다. 현재의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아무런 판단 없이 내 개인적인 해석이나 스토리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침범하지 않은 상태로 딱 차단해 두고 주의를 기울이는, 무언가 하나의 대상을 정해서 집중하는, 그러면 좀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그것을 목표로 삼아 정진하며,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정진을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연민의 시선으로, 이 단어만 들어도 좀 마음이 풀리고 따뜻해지는 게 있어요. 인간은 잘나고 못나고도 사실 없고, 다 인간으로서 가진 숙명, 또 운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스토리 들어보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고 오해할 것도 없고 다 안쓰럽거든요.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이라서 연민의 시선으로, 이게 참 좋네요. 그렇게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이 마음챙김이다 라는 정의로 시작을 합니다. 또한 마음챙김은 하나의 존재 방식이면서 내적 경험과 외적 경험을 해석하는 관점이자 감각에 가까이 다가가는 수단이기도 하다. 마음챙김이 하나의 존재 방식이다.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챙김이라는 것, 명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나의 존재 방식이 된다면 많은 정진과 훈련을 통해서 나도 집중되고 산만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감정에 억눌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어서 좋지만 그 세상이나 다른 사람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중심이 잡혔지만 따뜻하고 연민의 시선으로 세상 만물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그런 존재가, 마음챙김이 하나의 존재 방식이 된 하나의 존재가 내 옆에 있어준다면 그거만큼 좋은 행운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 판단 없이 순수하게 바라본다. 어떠한 꼬리표도 붙이지 않고 마치 처음 보는 무언가를 바라보듯 관찰하면 된다. 이 아무 판단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실 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우선 마치 처음 보는 무언가를 바라보듯, 이 구절이 또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해지고 매일 보고 또 매일 하는, 우리는 아시탄기니까 주 6일 매트 위에서 매일 내 진도까지 하고 그것이 굉장히 원활해지고 유리해지면 새로운 진도를 받는데, 그 매일 매트 위에 서면서 마치 처음 보는 무언가를 바라보듯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내 삶의 순간순간이 신선할까. 매일 보는 사람, 매일 보는 내 직장 동료, 내 가족, 너무 소중하지만 너무 익숙해서 약간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지겨워질 만한 것들, 나의 직업 같은 것도 맨 처음 이 직업을 얻었을 때, 맨 처음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처음 깨달았을 때 이런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뭐든지 마치 처음 보는 무언가를 바라보듯 바라보면 나한테 좋은 거죠. 내 시선이나 내 마음이나 내 뇌가 신선해지고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고, 뭔가 익숙함에서 오는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내 시선을 내가 그렇게 관리하면 내 자신한테 좋은 거니까
어떤 것이든 천천히 물체의 형태, 색상, 질감, 공간감을 받아들여 본다. 마치 처음 보듯이. 그걸 바라보면서 그 자극에 반응하여 나의 감정이 나타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관찰하고 있는 물체로 돌아가서 다시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지금 이거는 지극히 삼매를 연습하는 겁니다. 한 대상에 어떤 것들은 상관없어요. 내 옆에 있는 커피컵도 괜찮고요. 뭐 한 글자, 이제 글자를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정리되고 감정이 정리되는 이유도 그 명상이거든요. 삼매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로 나의 뇌의 길을 뚫어주니까 나머지 막 5만 가지로 생각이 많았던 그 뇌가 좀 시원하게 정리가 되면서 새로운 안목이 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나면 개운하다,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마음이 정리됐다, 번뇌가 정리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너무 산만하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고 막 감정이나 번뇌가 너무 크게 나를 억누를 때는 일부러 객관적인 물체나, 저는 이제 책을 또는 글자, 활자 중독자이기 때문에 집중해요. 그 하나만 계속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싹 가라앉고 새롭게 내 눈이나 안목이 열리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훈련을 그렇게 자꾸 하면 좋고요. 감각적인 자극에 반응해서 내 감정이 나타나는 그 경험을 하면서 그 감정에 취하지 않고 다른 대상, 내가 선택한 다른 대상, 물체든 뭐 글자든 무엇이든 간에 걔를 마치 처음 바라보듯이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집중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훈련을 해라. 지금 삼매의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이. 여러분은 방금 이렇게 했을 때 마음챙김 수행을 경험한 것이다. 이게 마음챙김의 시작이다. 한 대상을 처음 바라보듯이 아주 신선하게, 그리고 다른 감정적인 경험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그것의 형태, 색상, 질감, 공간감 같은 것들을 계속 바라봐라. 하나만 계속 봐라. 그러면 네 마음이 정리될 것이다. 여러분은 방금 마음챙김 수행을 경험한 것이다. 이게 마음챙김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집중 대상을 선택하고 그 한 대상에 현재의 순간의 인식을 고정한 채로 내 몸과 마음, 그리고 가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측했다는 말이다. 아무 생각 없이 물체를 바라보던 순간도 있었다. 이러한 시간이 마음챙김 수행에서 추구하는 목표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판단 없이 이거는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꾸준히 정진하면, 꾸준함이라는 것이 정말 내 실력을 기르고 내 내공을 기르고 내 마음을 훈련하고 내 마음을 스스로 가라앉히고 번뇌를 제거하는데, 뭘 하든, 내 요가를 수련하든 내 직업에서 내 잡에서 뭔가 성취를 하든 이 꾸준함이라는 이 세 글자가 가장 지키기 어려우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확실한 해결책이에요. 꾸준함,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 꾸준함을 지키기 위해서 해내야 되는 것이, 이게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댈 수 있는 거는 100개가 넘어요. 익스큐즈 하기 시작하면, 예외를 두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꾸준할 수 없거든요. 꾸준하지 못할 이유는 100개가 넘어요. 외부에서 건드리고 가족을 뭐 챙겨야 되고 뭐 몸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인간사, 내 몸 자체, 내 마음도 너무 복합적이고 다원적이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하나하나 대기 시작하면 저 익스큐즈는 1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그렇다고 억압하고 억누르고 무조건 참아서가 아니라 안목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줄여서 하기도 하고 늘려서 하기도 하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문제 해결력을 갖추고 내 삶을 내가 관리하고 조절해서 꾸준함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고 내가 내공을 기르고 실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탁월한 방법입니다. 이 아스탕가 요가 수련을 가르치면서 저는 굉장히 꾸준한 편이에요. 뭘 하나 하면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이 납득을 하는 순간 어떤 익스큐즈도 허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미안할 때도 있고, 물론 이제 내 할 역할이나 뭐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남들을 희생시키면서 하진 않지만 막 익스큐즈를 두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빼먹고 꾸준하지 않은 제 자신이 저는 더 싫거든요. 그 뒤에 오는 허무함,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면서 자기 신뢰가 없고 이런 게 더 싫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만들어냅니다. 그 일정한 패턴, 루틴을 지키는 것. 루틴을 지키는 것이 꾸준함이겠죠. 그리고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공이나 실력이 붙는 그 성취감도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무 사소한 걸로 자기와의 약속을 저버리거든요. 뭐 가족과 약속이 있다. 뭐 익스큐즈죠. 뭐 몸이 좀 아프다. 그걸 빼고 줄여서 할 수 있는데 익스큐즈죠.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저 밑바닥에서 보면은 그냥 빼먹고 싶은 겁니다. 그 빼먹고 일탈하고 엑스트라를 주는 것이 더 자기한테, 자기는 아니요 저는 의식적으로 그러지 않은데요 라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게 더 쾌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의 일탈, 탈피, 이래도 돼. 나는 이래도 아상을 잘하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래도 돼. 어떻게 맨날 빡빡하게 매일 그거를 주 6일을 지켜. 문데이 빼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자기의 감정이나 저 밑바닥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쌈스카라 같은 것들을 약간 배제해 놓고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아, 그게 핑계일 수도 있다. 100가지 이유, 익스큐즈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꾸준함에 대해서 약간 더 비중을 둔다면 누구나 꾸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 자신과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를 서서히 바꿔나가면 습관과 마음의 단골 손님에 섣부르게 반응하는 대신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자기 자신과 다시 건강하고 친근한 관계를 맺게 되면 소외감이나 고립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잠자던 지혜와 창의력을 깨울 수 있다. 마음챙김 수행은 내면으로 떠나는 여정이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다. 자기 자신을 갈라놓는 심연도 건너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갈라놓는 심연도 건너지 못하는데 달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미국의 수도사이자 작가인 토머스 머튼이 남긴 명언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갈라놓는 심연도 건너지 못하는데 달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마음챙김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마주하는 모든 경험을 연민을 가지고 폭넓게 포용할 수 있도록 자애의 자세로 수행하는 마음의 길에 비유할 수 있겠다. 이 문장이 너무 좋았고 위로를 많이 받아서 이 책 마음챙김에 대한 거의 모든 것, 사놓은 지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좀 일러스트도 있고 내용도 쉬운데 마음이 편안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쉬워서 그렇게 저한테 재미를 못 느꼈었어요. 근데 마음에 갈급이 왔을 때, 마음이 힘들고 이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쉽고 편안하고, 우리는 이제 막 철학 서적, 요가 수트라, 막 요가 철학 책, 막 깊이 있는 거, 막 원리 해석해서 막 대입하는 거 했었으니까 그게 더 대단하고 그게 더 원형이고 그게 더 클래식이라서 그걸 공부해서 내 거에 대입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쉬어갈 때는 이 책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1. 초심자를 위한 현재에 머무르는 방법. 2. 새로운 순간 새로운 나. 3. 생각을 챙기다. 자신감,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 내 안에 평온을 찾는 방법. 이렇게 챕터를 나눠놔가지고 한 장씩 탁탁탁 읽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책에서 아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바라봐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기 하듯이 바라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아무 판단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때 그 아무 생각 없이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지만 설명해 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면 진짜 바보 돼요. 그냥 머리를 비우고 멍 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 물체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건 의식이 굉장히 투명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판단이나 해석에 끼어들기 직전에 자신의 인식을 인식하는 아주 명료하고 또렷한 주의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다는 건 멍청하게 멍 때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나 판단이 정말 화살처럼 빨리 끼어들거든요. 바라보는 순간 끼어들어요. 근데 그 직전에 내 판단이나 해석이 끼어들기 직전에 자기의 인식을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는 굉장히 똑똑하고 또렷한 내 주의력,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감정, 판단, 기분 이런 거에 휩쓸리기 바로 직전에 그걸 바라볼 줄 아는 엄청난 인식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틈을 짚고 들어가는 아주 섬세하고 날카로운 주의력, 거리를 두고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인식력이에요. 힘이에요. 마음의 힘, 내 머리의 힘, 뇌의 힘이에요. 그 인식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상을 바라보면 그냥 멍을 때리는 거고요. 이렇게 또렷한 인식력과 주의력으로 내 판단이나 해석이 들어오기 직전에 뚫고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명상이에요. 마음챙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의 생각, 나의 시선, 나의 의식을 투명하게 바라보고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인식력을 기르세요. 그게 이 책에서 말하는, 그리고 모든 명상에서 말하는 아무 생각 없다라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너무 단순하게 멍 때리기로 받아들이실까봐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연민을 가지고 연민의 시선으로 폭넓게 자애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관계와 대상을 바라봐라. 이것이 참 따뜻한 위로를 주는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쇼츠를 올릴 때, 그리고 이제 저만의 일기를 쓸 때, 존재는 존재대로 둔다 라는 구절이 저의 하루 종일의 화두였거든요. 내가 뭐라고 그 존재를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한심하게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추앙하고 찬양하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내면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빠져서 황홀하게 매력에 찬양할 필요도 없다. 그냥 모든 존재는 그 존재대로 자기 조건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을 것이니 그 존재는 그 존재대로 두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번뇌만 커집니다. 왜 저런 사람의 저런 방식에 내가 반응하지? 왜 내가 그거에 자극받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나만 중요합니다. 나는 내 존재 방식만 가다듬고 관리하면 된다. 남의 존재는 존재대로 둔다. 이게 어제 저의 화두였어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